구물론 책으로 제가 요새 나오는 책하고 페이지는 좀 다르지만은 요 SS 번호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품사의 전환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형용사 adjective하고 adverb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게 우리 칠판 이 판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이는 거 형용사, 부사, 동형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뭐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사족이야. 왜냐하면은 아니 뭐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까지 왔다리 갔다라는 판에 똑같은 모양에서 형용사, 부사 왔다리 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the early bird, 이 bird가 새기 때문에 이거는 일찍 일어나는 그런 뜻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 일찍 일어나는 새는 잡는다 벌레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he got up early to go to work. 요거는 안 하고요. 여기만 좀 할게요. he got up early. 이거는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 early가 got up. 요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예, 그래서 동사로 꾸며졌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양이 같은데 살짝살짝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18번, 19번 좀 볼게요. 4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하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 부사, 동형인 건 맞아요. 그런데 형용사일 때와 부사일 때 뜻이 살짝 달라져요. 형용사일 때는 뭐냐면은 기본 컨셉이 딱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이 딱딱해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운. 부사로 쓰이면 뭐 심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짝 기본 컨셉은 같은데 뉘앙스 차이가 살짝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the problem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는 뭐 어렵게 일했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 이것은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 수식 보호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컨셉이 딱딱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보세요. 여기서는 형용사라도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였죠.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이형식 보호가 되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다음 얘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부사 왔다리 갔다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마무리 설명드리고요. 이제 일형식 나올 때까지는 훅 좀 지나갈게요. 뭐 반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서로에서 너무 오래 끄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SS 번호 21번으로 훅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너무 빤한 거는 또 이렇게 이, 이 빤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문, 중문, 복문 이런 개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경만 할게요. 이런 겁니다. 단문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모가지가 하나예요. 이렇게 보세요. I work 보이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you와 I가 둘 다 주어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점 그림이 이제 뭐 정말 재밌어지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you and I 이렇게 주어가 두 개다 그거예요. 이렇게 접속사는요. 항상 대등 접속사가 됐든 종속 접속사가 됐든 땡땡땡으로 연결해요. 예, 그래서 you and I가 둘 다 동시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work and play도 서술어가 두 개나 있네요. and play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예, 모가지가 하나면은 단무이라 그래요. 이 부분 예, 여기는 다음에 요거는요 모가지가 하나가 아니죠. 여기는 3번 22번 그리는 거예요. 일단 I work이 됐어 하고 여기는 또 요 플레이가 됐어. 이게 and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요렇게 예, 접속사 연결하시는 거 아시겠나요? 이런 대등 접속사는요. 지위가 같은 것들끼리만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예, 주어는 주어끼리,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끼리, 또
문장은 문장끼리 그렇게 연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문장 and you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렇게 겹치겠죠. 이런 걸 보고 중문이라 그래요. 중문. 이게 이제 이 중자를 무거울 중자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어에서도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1번은 무거울 중자고 2번은 겹칠 중자예요. 그래서 중복하다 할 때 이게 중복할 때 이게 중자가 겹칠 중자입니다. 복 여기 나왔네. 여기 겹치는 건 겹치는 건데 이 중문하고 복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복문은 종속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얘가 좀 나오나? 별로 그렇게 뭐 얘 들을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단문 이제 일단은 왜 이 단문의 개념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냐면 오형식론 있잖아요. 요 오형식론은 이 단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여튼 동사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동사 하나에 형식 하나 이거예요. 꼭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사 비스무리한 것만 나와도 다 형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 동사는 이미 나왔잖아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동사가 아니라 동사 출신 투부정사나 분사 동명사 이런 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단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는 주어 서술어는 주어 동사는 나오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안 나오면 문장이 간단해지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문장이 조금 이제 생기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호가 안 나오냐, 보호가 나오냐. 여러 번 나왔죠? 보호가 안 나오냐, 보호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접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는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여기 자동사 이게 스스로 자체입니다. 지 혼자 잘 논다고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거는 여기 나오죠. 요게 남타자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한다. 그 개념 잡는 거예요. 요 페이지는요.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 없는 거는 지 혼자 완전해하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가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요 얘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개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칠판을 보면서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하는 놈은 주어고 당하는 놈은 목적어다. 그래서 목적어는 어떤 동작을 당하는 놈이다. 이 목은 그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눈목자 의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상 당하는 놈이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요. 당하는 놈은 항상 자동사 주어와 다른 존재가 되겠죠. 항상은 아닌데 제기대명사가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동사의 동작이 행위자를 떠나서 남에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작이 있는데 당하는 어떤 존재 그건 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문맥상 어떻게 되냐면 이 주어와 이 명사가 다른 존재가 되면 이 동사는 타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또는 타동사가 되면 이 주어와 이 명사는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동사의 예가 보세요. 나는 간다. 간다고 해서 누구 뭐 당하는 놈 없죠. 나는 잔다. 근데 나는 찬다 책상을. 그러면 책상은 참을 당하잖아.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목적어는 대개 뭐뭐를로 해석이 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을러리 붙어도 당하는 의미가 없으면 목적어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상. 그런데 이제
90% 이상이 요게 또 이제 목적어는 을룰이 붙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이 문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예처럼 끌고 갔는데도 결혼을 하더라. 야, 그거는 메어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문화적인 아주 말이 처음 생겨날 때의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메어리가 그쪽 동네에서는 타동사가 됐다. 영어에서 타동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다가 타동사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당할 수는 없지만 이혼하다는 타동사가 될 수 있지. 왜? 이혼 당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는 이 형식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맛만 봅시다. 내가 추워 안 추워? 지금 내 몸이 추운 상태에서 으실으실하게 느꼈어. 그러면은요, 내가 춥다라는 걸 먼저 표현하고 거기에다가 동사를 끼워주는 거예요. 나의 몸과 이 차가움이 서로 다른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춥지는 않는데 뭔가 차가움을 느꼈다 그러면 cold에서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난 추워. 그러면 난 추웠어. 그러면 I felt cold. 이렇게. 그래서 나는 추위를 느꼈다 하더라도 I felt cold를 쓰지 않는다. 요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뭐하고요. 이 형식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니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왔다리 갔다라는 판에 이렇게 the cat saw a big mouse 타동사로 쓰이고 catch can see 이거는 자동 볼 수 있다 그냥 시력이 있다 뭐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고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설명의 필요성이 아예 없어요. 예, 완전 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I go, I sleep 이런 거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개념보다도 원래는 요 handsome, he, teacher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었는데 얘네는 주어 동사가 이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어 동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니까 얘가 뜻이 없네. 그래서 이게 보호처럼 보인 거라 그랬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자기 동사로서 끝나도 말이 되니까 완전 동사. 이런 것들은 이것만으로는 뜻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불완전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 표예요. 요 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여러 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따라 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 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있고요. 여기 여기는 뭐다? 이 자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주어 동사까지는 늘 있어요. 주어 동사까지 있어요. 예. 근데 요쪽 동네는 목적어가 없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적어는 이 동네는 안 나와요. 예, 이런 걸 보고 자동사예요. 예, 여기는 타동사는 목적어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 목적어가 나옵니다.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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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가 여기는 목적어 없는 건 공통이죠. 보호가 없다, 있다. 여기는 뭐야?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도 없고 보호도 없으니까 주어 동사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를 갖춘 문장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식이죠. 이런 걸 첫 번째 형식이라고 해서 제1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라는 얘기는 서술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 형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불완전 자동사는 뭐냐면 예, 여기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는 나오죠. 근데 목적어는 없죠. 근데 보호는 나와야 돼요. 보호는 complement 예, C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제2형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보호가 없고 목적어는 나오는 상태에서 보호가 없고 있고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호, 이 C 컴플리먼트 이게 보호라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경우의 수가 두 개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상태에서 목적어가 하나인 거, 목적어가 두 개인 거. 목적어가 두 개인 거는 뭐라고요? 일타쌍피다. 여기 어떤 예를 들어오냐면 어떤 사람이
A 사람이 B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돌멩이는 어쨌든 이 사람이 던지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돌멩이는 당연히 직접 당하는 거죠. 근데 B한테 돌멩이가 안 맞으면 B는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돌멩이가 가서 맞춰줘야 B가 돌멩이 던지는 행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돌멩이를 보고 뭐라 그래? 직접 목적어. 얘는 돌멩이를 통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항상 이렇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의 순서인데 영어의 어수는 이와 같이 항상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 3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거를 보고 제 4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는 제 5형식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 없이 보호가 나오면요. 얘는 이쪽만 이쪽으로 연결을 맺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요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주격 보호라 그래요. 목적어 없을 때는.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요. 얘는, 이 보호는 얘랑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주어랑은. 항상 얘는 얘하고만 의미 연결을 맺어요. 예,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거 굉장히 너무너무 계속 이것만 가지고 논다 그랬죠? 끝까지 이것만 가지고 놀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예, 그러면은 요게 명사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줄 긋는 거 보이세요? 동사에서 서술어. 여기는 또 수식어도 있어야 되겠구나. 예, 형용사에서 보어로 가고 수식어로 간다 그 얘기예요. 또 부사는 수식어 이거밖에 없다. 오케이. 예, 그래서 보어 자리에 올 수는 품사가 뭐야? 예, 명사, 형용사. 그거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격 보어는요. 예,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를 쓴 품사 명사, 형용사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자, 이 형식은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이 형식은 주어는 이 명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만약에 비동사 오면 명사인 상태이다. 그러면 돼요. 예, 형용사가 오면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3형식은 뭐냐면 주어는 명사를 동사한다. 이러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요거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림 그리는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먼저 그림 그리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좀 그림이 좀 페이지가 복잡해졌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왔다리 갔다리 합시다. 요거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제 1형식은요. 주어는 아무리 뭐 수식어가 많이 달려도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상관없고 항상 결론이 뭐다? 주어는 서술어 한다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주어가 이렇게 동사한다. 그러면 이 형식은 끝나요. 이렇게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호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보호 자리에는 뭐가 온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항상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는 보호인 상태로 동사한다. 그러니까 주어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얄짤없이 이거야. 이 형식이야. 항상 무조건. 그러면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이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와 같이 제 3형식일 수가 있어. 제 3형식이 이거잖아요. 목적어. 이렇게. 이건 당하는 놈니까 그림을 보어는 주어 쪽으로 주어를 보충해 주니까 난 주어가 좋더라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요거는 목적어는 당하는 놈니까 왜 때려? 그러고 이렇게 쓴다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사의 역할이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오케이. 근데 주어는 이미 있잖아. 그러면은 요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목적어도 될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은 얘가 타동사잖아요.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면 무조건 얘와 얘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예. 그리고 타동사면은 무조건 얘와 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문장 나올 때 얼마든지 하니까 오늘은 그냥 구용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요거 자동사일 때는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한다? 그림도 이렇게 그래요. 그림도 이 형식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그리고 주어는 명사인 상태로 동사한다. 이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당하는 놈이니까 목적어 이렇게 그리고 주어는 명사를 동사한다. 대체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 4형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주어, 서술어, indirect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direct. 요게 간접 목적어. 요게 직접 목적어. direct가 직접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림을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조는 부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이게 목적어인데도 불구하고 부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해줘요. 여기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 gave him a book 하는 식으로.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제 5형식이거든요. 5형식은 항상 2층 집을 지어요. 영어 이 구문도에는요. 이렇게 3층 집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목적어, 목적 보호가 와요. 얘는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걸로 쓸게요. 이 5형식의 해석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주어는 목적어가 여기 그냥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하도록 동사한다.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지각한다. 하여튼 인식한다. 지각. 예, 한다. 이렇게. 항상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각이라는 단어 한번 좀 볼게요. 이 지각은요. 한자풀이를 하면 알지에 깨달을 각자예요. 늦게 온다고 지각이 아니라. 이거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감각기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째, 보고. 얼굴 생각하세요. 4가지가 얼굴에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 피부, 촉각. 예, 그렇게. 그래서 나는
보았다 그녀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는 시켰다 그녀더러 다리 건너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형식 구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반드시 얘하고는 달라요. 요게 똑같은 보호란 말이에요. 얘 주격 보호고 얘는 목적격 보호란 말이에요. 똑같은 보호인데 얘는 주어는 뭐뭐다라는 게 기본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주격 보호는 명사 형사로 끝나요. 그런데 목적 보호는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시켰다.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목적 보호는. 이렇게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보호는 보호자를 쓰는 품사, 명사, 형사 이거는 뭐 얘기라고? 주격 보호 얘기라니까 목적 보호는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 보호에는 투부정사나 부정사나 분사가 원칙이에요. 요게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은 동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준동사가 원칙이다. 동명사는 안 돼요. 동명사는 너무 명사스러워 가지고요. 예, 이게 그 오형식에서 이런 서술 기능 뭐뭐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나타내기는 너무 명사스럽다고 안 써요. 그래서 그 주격 보호는 뭐가 온다? 명사, 형용사. 목적격 보호에는 뭐가 온다? 부정사, 분사. 이 종류 안에 이 안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여러분들 뭐 많이 외웠던 거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뭐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세한 거는 그때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개관을 이렇게 끝내는 게 좋고요. 여기는 뭐 굳이 무슨 뭐 예문을 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요 책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면 좀 책을 좀 볼게요. 여기 어디까지 훅 간 거냐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예문들을 일일이 여기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 다운사, 오형식, 단문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형식 나올 때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구문론 어떻게 보면은 구문론을 공부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제 6강 되겠나요? 예, 1형식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별로 복습 관리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 6강부터는 정말 철저하고 진지한 공부 자세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1형식 여기 나오는 거 예, 1형식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